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전 세계가. 그게 뭐냐면은 SVB라고 우리가 불리는 은행. 우리가 흔히 아는 실리콘밸리라는 그 모든 스타트업의 본산지, 고향에 있는 은행이에요. 무려 문을 연 지 40년이 됐다 그럽니다. 1983년에 문을 열어서 뭐 우버 같은 회사들이 스타트업일 때도 그 은행이랑 거래를 했다는 미국 전체 규모로 16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로컬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16대 은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2008년에 서프라임 모게지가 생기기 전에 은행이 망한다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아, 뭐 딱히 2008년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겠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 온 게 82년인데 그 무렵에 시카고의 어떤 은행이 파산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금주들이 뭐 그 줄 서서 막 찾고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파산하는 은행이 있으니까 뭐 FDIC 이런 게 생겼겠죠. 대공황 때도 당연히 파산을 했을 때고 1980년대 초반에도 엄청난 은행들의 파산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긴장시켰던 거는 우리 제너레이션에서는 2008년에 10년까지. 맞아. 그때였고 그 다음에 드디어 2023년에 지금 또다시 은행이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실리콘밸리 뱅크 SVB는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돈이 리저브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황이 보통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SVB가 주로 갖고 있는 게 다 어카운트가 회사 어카운트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실 그 회사가 지난 몇 년 새에 갑자기 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그 이제 그런 스타트업 컴퍼니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정부 나는 그런 하여튼 그 돈을 받았고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사실은 그거를 넣어놓고 안 쓰려고 했지. 안 쓰려고 했는데 인트레스가 막 올라가니까 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있는 거 주세요. 이러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은행의 성격상 그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잖아. 캐시로. 투자를 했지. 응. 투자를 희한한다 했지. 투자를 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안전한데 한다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트레저리에 투자를 했는데 안 돼. 팔라니까 이건 뭐야. 디스카운트해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게 되는 거지.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특수성이 뭐냐면 IT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 동네에서 돈을 받아. 근데 이제 조이스가 말한 대로 정부에서 막 주는 펀드 받은 돈들을 은행에다가 꽉꽉 채워놓고 있어. 그리고 자기네 돈은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네가 쓸 돈은 그동안 빌려 썼단 말이야. 자기네 돈을 안 쓰고. 왜 그렇게 할까요? 넣어놓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빌려 쓰는 게 이자가 너무 적었으니까. 낮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캐시플로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캐시는 항상 묶어두는 거지. 그리고 나 돈 이만큼 있어. 빚은 더 많은데. 근데 정석대로 했네. 그게 맞는 거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사람. 당연히 그 이자율 따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지. 그렇지. 근데 지금 조이스 말이 그런데 금리가 치고 오르니까 빌려 쓰는 거가 이자가 훨씬 높아졌잖아. 올라가 버린 거지. 뭐 5% 6% 올라가니까 그럼 난 그냥 내 돈 찾아 쓸래. 그래 내 돈을 찾아서 월급을 주려면 이건 그야말로 캐시야. 그치. 이건 그야말로 캐시야. 근데 은행에 금고를 딱 열었는데 없어. 없어. 캐시가.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걸 갖고 오든가 뭐 아니면 다른 은행에 가서 빌려오든가. 근데 역시 빌려오면 금리가 또 높아. 그치.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빨리 회수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주식이면 회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회수가 되는데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 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 아니 근데 여기서 이 은행이 투자한 거가 다 government backed 그러니까. securities였던 거야. 50%가 넘는. 그러니까 머추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머추얼 머추얼가 아직 떨고 안 됐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재밌는 거가 있더라고. 그 뱅크에서 원래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그 오피서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오피서가 거의 포지션이 한 9개월 정도가 비어 있었대. 그리고 이제 구멍이 난 거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있었으면 이걸 막았어요. 그건 또 another 그거는 story. 모르지. 그걸 알 수- 시시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아니 왜냐면 몰랐을 수도 있어. 그 CEO가 뭐 몇 년 전에 가가지고 막 이걸 그 이제 리퀘어먼트를 내려줘라고 막 해서 라빙을 해서 자기가 받은 거니까 사실 그 사람이 있었어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하여튼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거는 트럼프 탓이다 막 이 난리를 친 게 어쨌든 2008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프라임 그 사태를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아니 500억 달러의 자산 규모가 되는 은행까지는 계속 규제가 되게 심했다 그러더라고. 이런 투자나. 오바마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근데 트럼프가 그걸 500억으로 네. 2,500억으로 올렸대나 뭐 이래갖고. 그런데 하필이면 아슬아슬하게 그 밑이었대. 실리콘 이건 밸리. 의도적인 거였어. 이 CEO가. 일부러. CEO가 라빙을 한 사람이야. 아. Incredible amount of 라빙을 해서 그럼 이걸 그 만든 사람 거야. 그 사람 잡혀가겠네. 수했지 지금 다. 그러니까 잡혀가겠네. 그래서 그 2,500불 아래를 자기가 유지를 한 거잖아. 일부러 정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음. 그래서 규제 범위 밖으로 자기네가 돈을 자기네 멋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슈런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잘 지낼 것 같은 때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사실 안 하는 게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럼. 모든 잘 사람이. 잘 나갈 뭐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문제 삼아서 그걸 보고서 이제 미리게이트를 미리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회사가 잘 나갈 때 오너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everything is going well. 근데 이제 내가 potentially 생각해 봐야 되는 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다 이거지. 아니면은 이 많은 돈에 그 많은 자산을 그렇게 그 long-term 반대를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니면은 how do you know? Like 마켓이 계속 이렇게 똑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아니 근데 보통 경우가 그 아까 되지 리스크 않나. 매니지먼트 하는 오피서가 없었다고 한다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은 뭐가 달라졌을까? 뭐 모르지 그거야. 지금 모르는데 만약에 국채를 사도 쇼텀을 몇 개를 사고 이렇게 포션을 나눠서 마금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진 그리고 또 안 이제 했을 기회가 거야,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그걸 좀 팔았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미리. 미리. 이제 나는 이 사건이 딱 치고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 아, 이 회사 어디를 누가 했지? 나는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이제 딱 이거 빨라 이거 누가 했어? 그래서 그 막 찾아봤잖아. 그러니까 이 어디시 나온 지 3주인가 한 달 새에 이렇게 된 거야. 어디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근데 KPMG가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피스가 여러 피스가 있다는 거지. moving parts가. 그런데 그 어떤 그 회사의 펄스를 재는 거는 그 responsibility는 매니지먼트에 있다는 거고 북에는 사실 우리가 자산하고 작년에 수익 liability하고 이렇게 봤을 때 북은 다 맞다 이거지. 맞아. 그거를 얘네가 거짓말한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 밸런스는 맞는데, 그렇지. 밸런스는 맞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거지. 그것도 참 트리키한 거야. 그거 다 맞고 우리가 봐도 누가 전문가가 봐도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다 맞는데 구멍이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오피서들이 스탁을 판 거야.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래 이게 무슨 인사이드 트레이딩을 했어, 그냥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자가 부동산 집 사시는 분들은 이자가 떨어져서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거겠지만 이건 일시적이지. forever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사야 돼. 자, 근데 아까 이제 조이스가 한 말 중에서 우리 돈나님들이 궁금해할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국채가 멀추어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팔면 손해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거를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국채는 무조건 만기될 때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중간에 팔면 안 되느냐 생각할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아이반드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인트레스트를 안 받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프린시플에서 없어지는 건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 원금은 그대로 그렇지. 돌려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사는 국채들은 뭐냐면 그 maturity가 보통 다 있는데, 그러니까 mature가 되면 내가 원금을 돌려받겠어 이 뜻인데 이제 그걸 빨랑 찾아야 되는 거야. 캐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머추어가 2년 뒤에 되는 건데 지금 내가 1년도 안 되는데 팔려고 하면 이거를 원금에서 깎이는 거지. 마켓에서 팔아야 돼. 마켓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그렇지.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새로 나오는 반드들은 인트레스가 5%야. 근데 이거를 뭘 똑같은 옛날 프라이스를 사? 안 사. 요거야, 요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금리가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금리보다 낮아. 옛날 거니까. 그렇지.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 내가 왜 그거를 사? 많이 주는 걸 사지. 뭐 많이 주는 걸 사지. 그렇다면은 뭔가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깎아줬대요. 무려 얼마라고? 18억 달러를 손해를 봐야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18억 달러를 손해를 보더라도 국채를 팔아서 은행에서 이거를 자금으로 돌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야. 나는 그것도 되게 왜 발표했지? 뭐 이런 그러면서 대신에 우리는 증자를 하겠다. 유상증자를 해서 20몇억 불을 거기다가 받으면 우리는 전혀 뭐 문제가 그러니까 없다. 파산하기 전에. 파산하기 전에. 그게 그분들의 솔루션이었다는 어, 거지. 그게 딱 발표가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내 돈을 찾기 시작한 거야. 못 믿겠다 그런 거. 옛날 같으면 은행에 가서 줄 서서 줄 서서 돈을 받아와야 돼. 근데 인터넷 뱅킹, 폰 뱅킹으로 해버리니까 다 빠져나가지. 다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야, 돈이. 그게 뭐 50몇억 달러가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안 그러면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부도가 나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배가 이렇게 뿔룩해서 메릴 린치 뿔룩. 덕분에 이제 또 가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실리콘밸리 뱅크 자체는 약간 기관들이 많았던 회사, 기업들이 많은 은행이었잖아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우리가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월스 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같은 은행은 인디비주얼 개미 군단이 많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빛을 발할 때가 있네요. 왜냐하면 은행은 그지? 그래, 아니 우리 비즈니스하고 아주 똑같아. 그러니까 내 손님이 완전히 굵직굵직한 손님만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이 없어져 봐. 큰 손실이지. 그렇지. 근데 막 많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로컬은행의 회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서비스예요. 그렇지. 잘해주시니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제 로컬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많은 이제 이 개인보다는 사실은 조그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전화해도 상담을 금방 담당자가 봐주지. 금방 봐줘. 그렇지. 그리고 이제 론 하는 문제도 만약에 내가 웰스파고를 갔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뭐 그래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돼. 한 달 후에 띵 날라와. 리젝트 됐어. 이러고. 한두 번이 아니야. 이상한 서류란 서류는 쫙 해갖고 다 보내라 그러고. 그건 맞아. 근데 로컬 은행은 한국말로 다 서비스 해주시면서 공손하게 론 나왔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로컬 가야지. 은행을 쓰게 되는 거지. 근데 로컬 은행에서 이메일이 띵 날라오는 거야.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BOA하고 웰스파고는 안 보내더란 말이야. 거기는 보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뭐 웰스파고만 해도 뭐 미국에서 6번째로 크고 뭐 그러다가 팅팅거리니까. 근데 로컬은행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규모가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보낸 거 아닐까. 그렇게. 텐더 러빙 케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텐더 러빙 케어야. 그런데 실제로 거기 돈이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0불 가진 분들이 과거에 저기 동전 두입을 생각하면 딱 전 재산이면 이거 안 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은행인데 내가 왜 신경을 쓰냐는 거지. 실리콘밸리의 어딘가에 있는 뭐 그런 은행이고 제가 무너진 게 이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다 뭐 SBB라고 나오고 뭐 FDIC 나오고 뭐 이게 다 약자로 나오니까
그게 무슨 어떤 경제 용어 같고 이래서 실제로 잘 알아듣지도 못해. 지금 벌써 두 개 시그니처 뱅크 넘어졌고 어.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인가 그것도 지금 아슬아슬하고 유럽에도 지금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 인수합병 됐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시할 일은 아니죠. 이번에 이 일이 있으면서 모든 룰이 다 깨졌잖아요. 템포러리로 지금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템포러리 메소드가 등장할지 몰라.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내가 뭐 국민 세금은 안 쓴다고 그랬잖아라고 했는데 조이스가 웃기고 있네. 그랬단 양적 말이야. 완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내가 써왔어. 이게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 때문에 BTFP라는 거를 통해서 돈을 준대잖아. 난 처음에 BTS라고 들었어. 그 BTFP가 뭐냐고. BTFP가 뭐야? 뭐. 어. 아, 그래 뱅크들한테 준다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럼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게 저기로 가는 거죠. 그 저기 페드의 그 밸런스시트로 가는 거지. 아니 나는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당장 바로 기자회견 해갖고 세금 안 쓸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지만 돈은 다 물어줍니다라고 그랬을 때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지. 그러니까 뱅크들이 이 비즈니스 하려 그러면 지켜야 하는 어떤 그 리저브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한꺼번에 만드는 리저브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 돈을 푼다는 것 같아. 더 푼다고? 아니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부에서 쓰는 모든 땡전 한 입은 다 세금이에요. 그럼 정부에서 쓰는 어떤 돈도 세금이 아닌 돈은 없어요. 정부 자체가 세금으로만 움직여. 근데 세금을 안 쓴대. 나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국 정치인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봐. 나는 미국 정치인은 정직한 줄 알았어. 무슨 혼날래? 절대 안 믿으면서 친한 척하고.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우리한테 메이비 적용되는 건 그러면 뱅크에 사람들이 돈을 두면서 하는 얘기가 25만 불까지는 커버가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잖아. 안전한데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 우리가 펀드를 사는 거 이거보다는 이게 안전하다는 거잖아. 펀드를 사고 그런 거는 내가 회사의 오너십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파산을 하게 돈 되면 날라가지. 0밖에 없다 그거잖아. 근데 이제 펀드를 하게 되면 막 많이 모아놓으니까 그런 이제 프로텍션이 좀 있다는 거잖아. 펀드멘털리 다른 거는 뭐냐면 뱅크에 돈을 주면은 뱅크가 25만 불 프로텍션은 FDI에서 주는 거지. 거기다 넣으면 이 내 돈이 뱅크의 밸런스시트에 들어가요. 뱅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돼버리는 그치, 거야. 그치. 펀드는 내 마음대로 못해. 못하지. 그 회사가 브로커지나 그 회사가 망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보자. 다 아는 뱅가드 무슨 펀드가 있어. 뱅가드 펀드가 있는데 뱅가드가 망해도 그 펀드는 가요. 내 거야. 내 그리고 거야. 내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킵하는 커스토디언, 그 돈을 관리하는 커스토디언은 뱅가드가 아니야. 거기에 분명히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나눠지는 게 있어요. 근데 뱅크는 그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뱅크 보고 어떤 리저브를 갖고 있으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돈이 들어갔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뱅크의 밸런스시트에 이 돈이 들어간다고 자기네 돈인 것처럼. 그런데 내가 무슨 펀드를 갖고 있으면 뱅가드 펀드라고 해도 뱅가드의 회사의 밸런스시트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펀드는 안 망한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디퍼런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가 굉장히 conservatively 내 돈을 프로텍트하고 싶고 25만 불까지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면 당연히 은행에 가지. 그건 은행이 이렇게 돼도 이제 이렇게 뭐 FDIS에서 커버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은행에 가면 뭐 100% 보장이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 돈을 사실 쓰는 파워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은행에 있다는 거지. 내 돈을 가져가서 자기 돈인 것처럼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에셋도 되고 라이블러리 오토라이즈 된 권한이야. 그렇지. 그렇지만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뱅크에다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 이유는 이 투자와 그러니까 어느 곳에 돈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는 들어가면 뭐 이자는 조금 받아도
항상 그러니까 내가 현금화할 수가 있기가 쉽고 현금화가 되고 유동성. 펀드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지금처럼 주식이 낮아 있을 때는 혹시 뭐 그게 펀드가 주식에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좀 낮아져 있으니까 이런 게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금화하기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이런 거지. 내가 은행에 돈이 있는 게 안전한가 안 한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안전자산으로 생각해서 은행에 돈을 넣지 말아야 되나?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닌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금액을 넣겠어요. 그 계산이고 이게 좀 개인하고 비즈니스는 좀 굉장히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몇 밀리언 있어도 다 은행에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뱅크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과연 이게 안전한가?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한 은행만 고집하지 마시고 25만 불, 25만 불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 거죠. 네.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은행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머니돈나를 보시는 돈나님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 H마트도 가고 시온마트도 가고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 5불 세일하는 거 찾느라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돈이 몇백 불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보험이나 은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깜깜무지고 그 막 신문에 우리 그 광고 난 거 이렇게 오려갖고 여기는 배추가 한 박스에 18불 여기는 한 박스에 15불 이렇게 체크하면서 찾아다니시는데 이 은행 저 은행 어디 보험회사 거는 비교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저희 머니돈나가 뭐 수십만 명의 독자가 생겨갖고 저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 그걸 원해. 먼저 부자잖아. 난 그걸 원해. 그것도 원한대요. 그럼 많이 선전해 주세요. 그것도 원하지만 꼭 먹고 알 먹고. 돈나님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머니돈나라는 이름을 질 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돈이 중요하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 중요합니다. 돈이 행복인가? 아니요.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한데 필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아는 돈나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나님들한테도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